안녕하세요. 인생 짬법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오늘도 미스터 트롯 여섯 남자에 대한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2주에 걸쳐서 불후의 명곡 송해 가요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섯 남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불후의 명곡은 송해 가요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 롤 모델을 찝으라 그러면 세 사람 정도를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이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던 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송해 선생님, 올해 나이가 93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맨으로 떼고 계십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엇이든지 현장에서 직접 하는, 누구를 시키거나 사람을 부리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직접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고 처리하는 그런 삶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노라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십니다. 올해 92세인데 대한민국의 기성복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신 디자이너십니다. 지금까지도 본인 관리, 이것에 흐트러짐과 빈틈이 없이 꼿꼿하게 서 계신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 계십니다. 생전에 저하고 많다기보다 하여튼 교류가 있어서 제가 패션쇼를 할 때는 앙드레 김 선생님이 와주시고 앙드레 김 선생님이 쇼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한 테이블을 티켓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그 분들을 당신 쇼에 초청해서 같이 모시고 오라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신 거죠. 저희 쇼에 올 때는 기부금을 내고 오시고 저를 초청해 줄 때는 무료로 초청해 주시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현장에서 패션쇼를 직접 스타킹 하나 구입하는 것까지 모델들의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 하셨던 분입니다. 저의 그 인생 모델 얘기가 조금 서론에서 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제가 본 불후의 명곡, 저는 오늘 그 불후의 명곡 송해 가요제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 견해이니까 그것으로 제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예술, 대중예술이 됐건 고저원 예술이 됐건 예술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평가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봐서 들어서 편안하고 봐서 즐거우면 그것이 저는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상한 평론가가 평론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훌륭한 예술이 아니고 그냥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좋은 거, 그것이 좋은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에는 저는 정답이 없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야지 남이 다 좋다 그런다고 그걸 줄렁줄렁 따라가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좋은 척하고 남 웃을 때 나오지 않는 웃음도 그냥 이렇게 어색하게 지어보고 저는 그것이 예술을 감상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좋은 예술, 내가 듣기 좋은 음악, 내가 봐서 영혼이 맑아지는 거, 이런 게 좋은 예술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총평을 한다면 이들의 형제에는 6명이 나오든 7명이 나오든 4명이 나오든 이들의 형제에는 부럽다, 아름답다. 이들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불후의 명곡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총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들의 형제가 전정 부럽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덜하거나 더하지도 않은 서로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참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맨 처음에 김희재 씨가 초혼을 불렀습니다. 김희재 씨가 끼희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는 김희재 씨의 그 끼를 확실하게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초혼을 부르는 그 애절함은 마음에 와 닿더군요. 그래서 장민호 씨가 감성 장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김희재 씨는 감성 장모다. 감성 장인과 감성 장모가 첫 번째, 두 번째 노래를 불렀습니다. 역시 김희재 씨의 초혼 선곡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가슴에 촉촉하게 잔잔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민호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장민호 씨는 남자의 일생을 불렀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노래도 같고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을 더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이 남자는 웃기는군요. 그냥 웃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데 그냥 일상생활이 개그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그냥 툭툭 뱉는데 그 탤런트 김용건 씨가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만나면 오라버니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평상시에 웃기는 게 그렇게 저는 진짜 웃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장민호 씨가 김용건 씨와 비슷하게 닮은 그런 개그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분이 또 가수가 잘 풀리질 않아서 승무원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네요. 왠지 친근감이 갑니다. 승무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사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승무원이 됐으면 아마도 그 동료 여성 승무원들이 가만두지 않고 사내 커플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왜냐? 이 사람 친절하잖아요. 우리 여승무원들은 남승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남승무원들이 우리 때만 해도 잘 일을 안 도와줘요. 내가 남자인데 그러고 나는 남자 역할을 해야지 그래 안 돕는데 장민호 씨는 막 잘 도와줬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인기 짱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가수로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좀 배워서 중국어가 된다죠 아마. 어쨌든 장민호 씨는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정동원 씨가 누가 울어를 불렀습니다. MVP가 됐죠. 누가 울어를 불렀는데 나는 정동원 군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누가 울어, 눈물비 이런 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라 그래요. 할아버님 생각이 나서죠. 저는 이 정동원 군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놓으시고 정동원이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셔서 정말 애달픕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동원 군을 보면서 조부모의 손주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하겠습니다. 정동원 군이 엄마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면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여봅니다. 왜냐? 엄마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욕심으로 교육시킵니다.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마도 이렇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은 욕심을 빼고 손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하는 일이라면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정동원 씨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색스폰이 됐건 드럼이 됐건 동원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다 해줬을 것이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갖는 장점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릴 수 있는 것이 인생 연륜이고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아마도 동원군의 할아버지께서는 동원군의 이런 점을 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는 얘의 잠재력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훌륭한 손자로 키워내지 않으셨을까. 즉 손자를 키우는데 엄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협동해서 키우면은 좋은 아이로 키워지지 않을까 하는 자녀 교육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1억 주사를 맞춰드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동원군의 머리에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마도 감각은 없지만 1억 주사를 맞으면 할아버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요즘 정동원군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사내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사내 냄새, 사춘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 동원군이 좀 좋지 못 간덩이가 큰 사람입니다. 저는 간덩이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방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저는 한 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이 있어야 노력한다는 의미죠. 오늘 정동원 군이 1등 하는 바람에 정동원 얘기를 길게 좀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죠? 이찬원 군. 일편단심 민들레아를 불렀는데 제가 오늘 듣기에는 약간 선곡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명웅 씨는 좋게 평가를 했네요. 저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애잔하고 잔잔하게 좀 불러야 된다고. 저도 이 일편단심 민들레아가 사실 18번 노래입니다. 그런데 찬원군의 보이스 칼라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찬원 군에게 이 송해 가요제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주 각별했을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4번이나 출전해서 상을 받은 경험이 있죠. 근데 이찬원 씨는 오늘 자기의 불꽃 같은 야망을 밝혀서 그의 개구감을 보여줬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중간결선이나 연말결선에 특별 MC로 MC를 보고 싶다는 MC 야망을 드러내면서 연말 방송국에서 연말 대상을 휩쓸고 싶대나요? 귀여운 야망을 드러냈죠. 그리고 KBS 양승동 사장님을 2번이나 부르면서 어필했습니다. 진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귀여운 어필이죠. 그래서
오늘 임영웅 씨가 평가를 했지만 저는 이제 임영웅 씨 같은 이런 평가는 못했는데 임영웅 씨 평가를 듣고 보니까 끄떡끄떡해집니다. 이찬원 씨 노래를 듣고 자기도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미스터 트롯 경선에서. 내가 부른 노래는 과거의 감동을 불렀다면 찬원 군은 지금의 감정을 폭발했다. 지금의 감정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픈 것을 표현했다면 자기가 부른 것은 과거의 아픔을 애잔하게 불렀다. 이런 평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못했는데 역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감성 표현은 다르군요. 그 다음에 이제 영탁 씨가 그 다음에 영영을 불렀어요. 그 영탁 씨의 성공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탁 씨는 역시 제목의 장인 아니겠습니까? 제목 귀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찐 누나가 딱이야. 이런 거 부르는 거 보면은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해서 그런지 참 현실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그날도 오늘도 저기 뭐죠? 그 사람들 흉내내는 거, 가수들 흉내내고 배우 흉내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재주가 막 다방면의 재주예요. 근데 오늘은 너무 이 영영이 저는 역시 고집이 센가 봐요. 노래에 편곡 들어가는 걸 별로 개인 취향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편곡이 조금 많이 됐고 전주와 이제 간주가 너무 셌던 것 같고, 물론 뭐 노래 부를 때는 반주가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사롱 음악으로 편곡을 하니까 조금 공감대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영탁 씨가 재주가 많다 보니까 노래에 너무 이게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감동할 기회를 조금 빼앗긴 것 같은 기분? 저는 그런 기분이 조금 들었습니다. 재주가 많으니까 많은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어쨌든 능력자입니다. 영탁 씨는. 그 다음에 이제 임영웅 씨가 마지막으로 아마 보니까 순서대로 역순으로 아마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미운 사랑 진미령 씨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뭐 자주 듣습니다. 그 커버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이 노래 제가 자주 들어서 뭐 그 노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임영웅 씨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 말이 이렇게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래도 빠른 노래보다는 이렇게 느린 슬로우 템포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임영웅 씨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들리는 것은 임영웅 씨는 노래를 그냥 호흡으로 말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무리하지 않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이 잘 안 나죠. 우리가 실증 나지 않는 가수 하면 누굽니까? 이미자 씨죠. 이미자 씨는 숨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리면서 가사 전달이 아주 정확합니다. 가사가 안 들릴 때가 없어요. 그건 호흡으로 호흡 조절을 잘하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자 씨 지금 60년이 넘었는데도 그 노래가 아직도 불려지는 것은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는 때문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는 참 롱런하는 가수가 되지 않을까 혼자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다 내뿜지 않고 그 감성을 일부는 삼키고 절제하면서 애절하게
불러대는 그 노래. 그게 우리들에겐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리는 노래일 것이죠. 그게 아련함으로 저희 마음에 와서 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명웅 씨는 역시 지인으로서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지인이다. 미스터 트롯 마스터들이 아니면 시청자들이 함께 공평하게 이들 7남자를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이 무명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무명 시절의 그들과 지금의 그들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무명 시절을 잘 겪고 견뎌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는 후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연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그 엑스트라 시절을 견디지 않고 비행기를 타러 날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승무원 시절도 보람있고 의미 있었지만 그거는 경력이 쌓이지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 계속 그 무명의 시절을 잘 견디면서 있었더라면 오늘날 어떤 배우가 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곰곰이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